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부터 경쟁자를 겨냥한 날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4인 경쟁 대진표가 완성된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얘기인데요. 이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신용환 예비후보의 직함을 두고 다른 예비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공천심사를 위한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번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2번 송기섭 전 삼선 진천군수, 3번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4번 한범덕 전 청주시장. 그런데 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신용환 예비후보의 직함을 두고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세 예비후보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용환 후보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경력은 박근혜 정권 시절의 직함이라며 이를 훈장처럼 쓰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거 이력은 박근혜 탄핵 정권에서 뽑아서 하고 경선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것은 이율 배반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또 과거 보수 정권의 수혜자였던 인물이 민주당의 적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과오를 오히려 화려한 이력으로 포장하는 기만술을 펼쳤습니다. 신용환 예비후보는 당원과 도민 앞에 본인의 정치적 유전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제 도지사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한 신용환 예비후보는 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규정상 6개월 이상 재직 경력을 표기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시점에 맞춰 곧 직함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재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청년위원장이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폭을 많이 넓혀주실 걸로 각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급. 그래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크게 기대한다. 모든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의 평가에 저는 온전히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신 후보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허위 사실이나 비방이 계속될 경우에는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3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경쟁이 정책이 아닌 경력 포장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현 음성 군수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대항마들이 속속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택수 전 청주부시장이 가세하면서 국힘에서는 전직 음성 부군수 간의 공천 경쟁이, 민주당에서는 현직 군수와 도의원 간의 당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임택수 전 청주부시장이 고향 음성에서 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음성 부군수와 국무총리실,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등 요직을 거친 임 전 부시장은 일자리가 넘치는 첨단 산업 도시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망과 산업, 주거,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임 전 부시장의 등판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이례적인 전직 음성 부군수 간의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경쟁 상대는 일찌감치 표밭을 다져온 박노학 전 음성 부군수. 박 전 부군수는 30년 행정 베테랑임을 내세워 스마트 농업과 첨단 산업의 조화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역을 위한 발전 방향, 지역을 위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 군수의 3선 가도에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맞불을 놨습니다. 농업 전문가이자 당내 혁신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이 의원은 관성적인 행정을 탈피한 리더십의 교체를 주장하며 경선을 준비 중입니다. 음성 군민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음성형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조병옥, 이상정, 국민의힘 박노학, 임택수 등 사자 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당 대결을 넘어선 인물 간의 미래 전략 싸움이
이번 음성군수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MBN 기자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반도체 산업벨트 연결과 관광공사 설립 등을 공약하며 충주의 산업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충북도당의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자 공정 경선을 보장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 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미투 논란은 이미 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된 사안이고 이후 2차례나 공천을 받았음에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길고양이 학대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주민들이 챙기던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가 쥐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뿌려 놓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고양이 사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처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동산 옆 샛길로 들어가고 몇 분 뒤 또 다른 여성도 다급한 걸음으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곧 순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까지 출동했습니다. 평소 먹이를 주던 고양이 급식소에 분홍색 알약이 보이자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한 겁니다.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 급식소입니다. 지난 23일과 24일 사이 누군가가 쥐약으로 추정되는 이 알약을 번데기와 함께 섞어놨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어느 분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여쭤보니까 쥐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홍색 알약이 실제 쥐약인지는 아직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벌써 돌보던 고양이 몇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얼굴을 아는 애들은 8마리고 그중에 3마리가 지금 안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얘네들이 어디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학대 흔적이 남은 사체가 확인돼야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한데 독살은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피가 조금 나고 막 혈토하고 혈변 보는 것 같다가 막 전신에 막 멍이 들기도 하고 길게는 한 3, 4일, 일주일까지도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다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약품 성분과 지문을 감식하는 한편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북 최초의 IB 월드스쿨인 단재고등학교에 세계 유수의 대학인 홍콩대학교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입학 설명회가 마련된 것인데요.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단재고 학생들에게 미래 진로 설계와 도전 의식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충북 최초의 IB 인증 학교인 단재고등학교. 글로벌 캠퍼스 데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세계 유수의 대학인 홍콩대 교수를 비롯한 입학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먼저 홍콩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100개가 넘는 전공과 부전공 과목, 복수 학위제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공이 세계 25위권 이내인 대학의 우수성을 알리며 열정과 도전을 강조합니다. Alumni network and our cutting-edge curriculums with the AI and active learning, so the students could be equipped with the leading engineers' capa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 which will impact the global or the rest of the world. 단재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학 설명회에 큰 관심을 가지며 경청합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미래 진로 설계를 점검하고 도전 의식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좀 넓게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단재고 학생들은 앞으로 2년 동안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계 대학과 직접 만나서 더 넓은 무대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무대의 진로를 찾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홍콩대 입학 설명회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교류의 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지사에 대한 검찰의 항고장 검토가 1년 넘게 지연되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답이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즉각 기소하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경호 청주지검장과의 면담 요구서를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 회사인 샌디스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HBF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이동하는 가운데 HBF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AI 추론 시대의 핵심 부품으로 업계는 2030년을 전후로 수요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HBM과 낸드 분야에서 쌓은 설계, 패키징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HBF의 빠른 표준화와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진숙 청주 미평 어린이집 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진숙 신임회장은 충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장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28년 경력의 보육 전문가입니다. 임진숙 회장은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으로 유보 통합을 완성하고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는 등 각종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12회 청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어제 이범석 시장과 조건희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청주시 기업인 비전 선언문 낭독, 청주시 유망 중소기업과 고용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 우수 기업인 시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청주시 기업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